오늘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오타니 쇼헤이 살해 협박, 경기장 폭탄물 설치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혐한 댓글들이 쏟아지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오타니를 구출해라부터 시작해서 자위대는 출동해서 전원 구출해야 한다는 황당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인이 일본인일 수 있다는 상황으로 급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인이 IP를 조작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인들은 일본인으로 알려지면 안 좋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조용히 넘어가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이미 일본 내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타니와 다르비슈가 함께 입국했고 대결이 예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타니와 아내 다나카 마미코에 대한 기사가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타니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호날두와는 다른 품격의 슈퍼스타이다라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과 SNS에서는 오타니의 한국 사랑과 태극기 게시 등에 대해서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국 시에 발생한 계란 투척과 전종서와 치어리더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했습니다. 키움과 다저스의 경기에서 시구를 한 전종서의 레깅스 시구라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도 수치스러워한다는 식으로 노출 이상이라고까지 비하했습니다. 특히 다저스를 응원한 치어리더들이 배꼽을 노출했다면서 한국의 이상한 응원 문화라면서 한국인들은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기사까지 적었습니다. 이런 삐딱한 와중에 오늘 아침 일찍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와 경기장에 대한 살해 협박과 폭탄물 설치 뉴스가 올라온 것입니다.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베 저격 사건 이후로 이렇게 언론 매체와 SNS가 뒤집어진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과 구로경찰서가 오늘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 도중 폭탄을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 등을 해치겠다는 협박 메일이 들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메일은 일본 IP로 캐나다의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 직원 메일 계정으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메일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발신자는 자신이 일본인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 30명과 기동대 120명을 투입해 고척돔 내부와 외부 인근에 폭발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과 협조해서 메일을 보낸 용의자를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를 주관하는 메이저리그 사무국도 관중 입장 시에 철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출입구뿐 아니라 관중석 내부와 선수단 이동 동선 등의 경호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은 폭탄 테러 위협 신고가 접수된 만큼 개막전 시작을 앞두고 경계 태세는 더욱 삼엄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토통신을 통해 일본의 속보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야후재팬 교토통신 기사에는 분노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빨리 경기를 취소하고 미국으로 즉각 대피해야 한다. 그 나라에서 수준 높은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 입국대에 계란을 투척했을 때에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다. 한국에는 극단적인 반일 성향의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일본인들이 여행을 하고 외출할 때에는 항상 경호요원이 붙어야 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한국 경찰의 폭발물 확인 과정 등 수사 과정이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관련 소식이 쏟아지다가 오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보낸 이메일이다. 일본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IP 주소가 일본이고 일본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은 또 그놈이 사고를 쳤다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협박 팩스를 보낸 단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일본 내에서 유행하는 협박 팩스 범죄의 실태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 쏟아지는 댓글에는 제정신이 든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일본인인 것 같다. 이런 인간들이 일본에 있다는 것이 슬프다. 일본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본 IP 주소로 메일을 보냈다. 일본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유치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야 하다니 슬프다. 결국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한국에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이 다시 회자되었고 일본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팩스 협박 범죄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이 잘 사용하는 협박 팩스 범죄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이 한국에 협박 팩스와 메일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평택 항만출 장소와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언론사 직원, 가족, 국가 중요시설을 테러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평택 항만출 장소에는 시설을 폭파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는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을 폭파하겠다고 적힌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발송된 팩스에는 일본 변호사 하라다 가쿠우의 명의로 고성능 폭탄을 실은 가미카제 드론 778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팩스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문구가 적힌 이메일이 한국의 여러 기관에 발송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메일은 일본 내 인터넷 주소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과 함께 감식을 진행했고 일본 가상 종교단체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름이 거명된 일본 변호사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변호사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종교단체 항심교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협박 팩스가 전국의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쏟아진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천 개의 학교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문이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학생이나 선생에게 불시의 위해를 가하겠다라며 은행 계좌가 적혀 있었고 금액을 송금하라는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한까지 성의 있는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라는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발신 팩스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곳을 긴급 수사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지역법률사무소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에 해당 법률사무소들은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중학교에는 지금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다. 계좌로 264만엔을 보내라. 고등학교에는 자작개조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300만엔을 송금해라. 대학교에는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334개의 고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일단 30만엔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에는 아주 구체적인 위에 실행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악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해외에서는 협박 내용보다는 일본의 학교에는 팩스가 모두 다 있다는 것이 해외 토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 일본판은 아직 일본은 학교에서 팩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팩스 소동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팩스를 사용하든지 메일을 사용하든지 간에 유치한 짓은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혐한 댓글을 쏟아내던 일본인들이 정신 좀 차리면 좋겠네요.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개막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를 떠나 MLB에서 활동하게 된 야마모토와 빅리그에서 4년차를 맞이하는 김하성의 투타 대결도 주목할 만합니다. 야마모토는 2023 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다저스와 12년 3억 2,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개막전이 그의 MLB 정식 경기 데뷔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르비슈 유와 오타니가 벌일 투타 대결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활약은 물론 기대가 되고 오타니가 홈런 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